평화롭던 트로트 반의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마더니의 리더십으로 사랑받던 숙행이 상간녀 소송이라는 유례없는 사생활 스캔들의 중심에 서며 방송가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자필 사과문 뒤에 숨겨진 과거의 발언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스폰 의혹까지 우리가 알던 숙행의 모습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연출된 이미지였을까요? 오늘 이 자극적인 논란의 이면을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파헤쳐봅니다. 이번 사건이 대중에게 그 어떤 스캔들보다 큰 충격을 준 결정적 이유는 숙행이 보여준 피해자 코스프레와 정면으로 상반되는 적나라한 물증이 뉴스 보도를 통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단독 보도된 CCTV 영상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 속 숙행은 유부남 A씨와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거침없는 스킨십과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숙행 측은 즉각 자필 사과문을 통해 상대가 거의 이혼한 상태인 줄 알았고 본인도 속은 피해자라고 항변했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상간 소송에서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방어 기제이지만 동시에 객관적인 정황 증거 앞에서 가장 무너지기 쉬운 논리입니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 드러난 가장 치명적인 지점은 데이트의 장소였습니다. 상대 남성이 실제로 아내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래를 즐겼다는 정황은 숙행이 주장하는 완전히 속았다는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전문 저널리스트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이중과실에 가까운 고의성의 경계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상대의 가머니설을 믿었다는 주관적인 고백보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상대의 기혼 여부를 충분히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했는지에 주목합니다. 숙행이 강조한 본인의 억울함이 오히려 대중에게는 사실관계를 외면한 무책임한 회피이자 법망을 피하려는 뻔한 수사로 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피해 배우자 측이 제시한 수천 건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부부 관계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추가 폭로까지 이어지며 숙행의 법적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스캔들을 넘어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법적 증명 책임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숙행이 과거 방송에서 쏟아냈던 말들이 지금 그녀의 목을 조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연애의 맛, 내일은 미스트롯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애관을 가감없이 드러내왔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게 박힌 발언은 사람들 눈을 피해 즐기는 비밀 데이트가 로망이다. 한강에서 아무도 모르게 텐트 안에서 몰래 데이트를 하고 싶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짜릿한 키스라며 스릴 넘치는 연애를 동경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발언들이 화끈하고 솔직한 중견 트로트 가수의 캐릭터 설정으로 치부되며 역시 숙행이라는 호응을 얻었지만 적금의 불륜 사태와 맞물리면서 이 모든 발언은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위험한 스릴로 즐겼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로 둔갑했습니다. 배우자 측 변호인은 법정 방여론전뿐만 아니라 실제 소장에서도 이 지점을 지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평소 비밀스러운 관계 자체를 로망처럼 이야기해온 피고의 성향상 상대가 유부남임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이를 회피하기보다 하나의 연애적 유희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추측을 넘어 숙행을 지지하던 팬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든 심리적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연예인에게 이미지는 곧 생명이자 무형의 자산입니다. 숙행이 구축해온 털털하고 화끈한 언니라는 캐릭터가 이번 위기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불륜을 정당화하는 심리적 기제로 해석되면서 과거의 영광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송사 관계자들은 예능에서의 발언이 이토록 구체적인 법적, 사회적 리스크가 될 줄은 몰랐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미래설은 그녀의 발언이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키며 복귀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스폰 의혹과 관련된 2차 폭로성 루머들입니다.
상대 남성 A씨가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대 자산가로 불리는 재력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시선은 단순한 사랑에서 금전적 이해관계로 급격히 옮겨갔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미 트로트계에서 자리를 잡은 중견 가수가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유부남을 만난 데에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강력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DC 인사이드 트로트 갤러리나 유튜브 연예 채널에서는 A씨가 숙행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을 살포했다거나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구체적인 목격담형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숙행이 직접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명확한 계좌 내역이나 계약서 같은 물증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스폰 의혹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는 숙행 측의 치명적인 설명 공백 때문입니다. 속아서 만났다는 해명과 CCTV 속지하 주차장 밀회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논리적 괴리가 존재하며 대중은 그 빈틈을 가장 자극적인 시나리오인 스폰서 관계로 채우려 합니다. 특히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숙행의 지방 행사 현장까지 매니저처럼 따라다니며 경비를 결제했다는 정황이나 숙행이 갑작스럽게 생활 수준이 높아진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경계해야 할 것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이지만 숙행 본인이 이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법적 절차로 밝히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최악의 위기관리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제작진에게 숙행 사태는 단순한 출연자 리스크를 넘어선 프로그램 존폐의 위기입니다. 숙행은 단순 출연자가 아니라 현역가왕 3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역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본선 1차전을 넘어 팀 미션인 2차전까지 모든 녹화를 마친 상태였으며 심지어 우수한 성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그녀를 통편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분량을 덜어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상위권 출연자를 삭제하는 행위는 전체 경연의 합산 점수 체계를 뒤흔들고 함께 무대를 꾸민 팀원들의 노력과 결과까지 왜곡해야 하는 편집의 잔혹사를 동반합니다. 실제로 최근 방송분에서 숙행은 풀샷에서조차 교묘하게 지워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나 어깨 부분이 미처 삭제되지 못한 채 노출되어 편집팀의 고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예심에서 탈락했던 반가희의 이름이 강력하게 소환되고 있습니다. 가창력 면에서 독보적이었던 반가희가 단 3명의 탈락자 명단에 포함되었을 때부터 불거졌던 심사 불공정 논란은 이제 숙행 하차에 따른 대체 투입이라는 실질적인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미스트롯에서 진달래가 학폭 논란으로 하차한 직후 양지은이 긴급 투입되어 기적적인 우승을 차지했던 드라마틱한 사례와 겹쳐 보입니다. 당시 양지은은 단 20시간 만에 경연곡을 익히고 무대에 서는 투혼을 발휘해 여론을 반전시켰습니다. 반가희 역시 압도적인 실력과 팬덤을 보유하고 있기에 제작진 입장에서는 숙행이라는 오점을 지우고 실력자의 부활이라는 서사로 여론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선택 역시 양날의 검입니다. 만약 반가희가 투입된다면 제작진은 이미 숙행의 하차를 예상하고 반가희를 예비로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치밀한 조작 의혹에 직면할 것이고, 투입하지 않는다면 준비된 실력자를 외면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능한 제작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숙행이 이미 팀 미션까지 소화한 상태에서 반가희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면 기존 녹화본과의 시점 차이와 인원 구성의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트로트 팬들은 단순히 누가 노래를 잘하느냐를 넘어 제작진이 논란 앞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공정성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지를 지요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역가왕 3의 성패는 숙행의 흔적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우느냐가 아니라 무너진 제작진의 신뢰도를 반가희라는 카드로 어떻게 재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또다시 불투명한 판단이 개입된다면 이번 시즌은 한 가수의 스캔들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조작 스캔들로 기억될 위험이 큽니다. 숙행의 미래를 두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계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상파와 주요 종편의 메인스트림 방송 복귀는 향후 수년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트로트의 핵심 소비층인 중장년층은 도덕적 가치와 가정의 화목을 중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불륜과 상간이라는 키워드는 이들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광고계와 협찬사들은 숙행과의 선긋기에 나섰으며 방송사 출연 금지 명단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적인 수익 구조 측면에서는 다른 시각이 존재합니다. 트로트 시장을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인 지방 행사와 밤무대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송 이미지가 실추되어도 이름값이 있고 노래 실력이 검증된 가수는 지역 축제나 폐쇄적인 행사 시장에서 여전히 수요가 있다고 귀띔합니다. 실제로 논란을 겪은 여러 가수가 방송을 떠나 지방 행사만으로도 전성기 못지않은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술가로서의 명예를 포기하고 오직 수익만을 쫓는 길입니다. 숙행에게 씌워진 상간녀라는 꼬리표는 그녀가 무대에 서는 매 순간 대중의 비아냥과 멸시를 견뎌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정 판결에서 승소하여 불륜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이미 파산해버린 도덕적 신뢰를 재건하기엔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숙행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좁고 가파른 외나무다리 위에 서 있으며 그녀의 다음 행보는 대한민국 연예계가 논란 있는 스타를 어떻게 처리하고 기억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